네, 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빠르게 만나는 미국 주식과 테슬라 소식 트라운 TV입니다. 테슬라가 금일 2%대 하락을 보여주었습니다. 장 초반에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300불을 넘길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졌었는데요. 오늘은 외부적인 요인 때문에 하락을 했어요. 자, 하지만 FSD가 호주랑 유럽에도 곧 출시할 수도 있다라는 지금 분위기가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인사이트 가득한 소식들이 많으니까 시청하시기 앞서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눌러주세요. 미국 증시 현황부터 간략히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스닥이 2% 넘게 급락세를 보이면서 18,350을 기록을 했어요. 10년물 국채금리라든지 유가가 하락을 하고 있지만 나스닥을 상승시키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급진적인 트럼프 정부발 관세 정책이라든지 긴축 정책에 따라서 현재 이러한 결과물이 나오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자, 이제 3월이 시작되었습니다. 2월 초에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와 멕시코에 2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했는데 캐나다와 멕시코 대통령이 좀 한번 봐달라 우리가 노력을 하겠다라는 의지를 내비치자 한 달을 지금 유예를 시켰어요. 그 유예 기간이 이제 다 다다랐습니다. 빠르면 내일부터 3월 4일부터 일단 이렇게 예고를 했던 관세들이 실제로 발효가 될 예정에 있는데요. 이에 따른 우려감이 일단은 시장에 작용한 것으로 판단이 들고요. 무엇보다도 오늘 주가를 끌어내린 건 엔비디아였습니다. 엔비디아가 오늘 무려 8% 이상 급락세를 보여주면서 빅테크 주식들을 모두 하락시켰고 AI와 관련된 기업들도 대부분 하락을 보여주었어요. 오늘은 경기 방어주들만 선방하는 그런 모습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엔비디아가 시장을 끌어내리자 테슬라도 역시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2.8% 하락하면서 284불로 마감을 했는데 자, 엔비디아의 8% 하락세보다는 훨씬 더 선방한 모습으로 마감을 했어요. 자, 실제로 테슬라는 오늘 장중 300불을 넘기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면 오늘 정말 상승으로 마감할 것 같은 분위기였는데요. 일단 오늘 테슬라에게 있어서 좋은 평가가 하나 나왔어요. 자, 유명한 테슬라 관련 애널리스트죠. 모건 스탠리 아담 조너스가 최근 테슬라 주가가 30% 많게는 44%까지 MDD 값을 보이면서 하락을 보여주었는데 자, 이렇게 밸류에이션이 낮아지자 다시 한번 미국 자동차 업계 최우수 추천주로 지정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좋은 평가를 받으면서 월요일장 상승으로 출발하려고 했던 테슬라예요. 아담 조나스에 따르면 최근 테슬라 차량의 판매량이 떨어지고 있다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죠. 이러한 자동차 배송의 약화는 사실상 기업의 체질 변화를 상징한다라고 합니다. 배터리 EV 차량 판매에 집중했던 회사가 AI와 로봇 중점으로 변화되고 있다라는 점을 시사한다라고 하면서 특히 테슬라의 옵티머스 로봇이죠. 이 휴머노이드 로봇의 강세에 따라서 주가가 800불까지도 올라갈 수 있고 기본적으로는 430불까지는 올라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하지만 테슬라의 하락은 시장의 하락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오늘도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엔비디아가 무려 8%나 급락세를 보이면서 나스닥 기술주 전반적으로 먹구름을 내비쳤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엔비디아가 8%대 급락을 하자 114불까지 떨어지면서 2024년 9월 이후 최저가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의 엔비디아의 이러한 급락세는 역시나 악재성 기사 때문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계속해서 중국 정부에서 싱가포르라든지 말레이시아 이 동남아 지역을 우회를 해서 엔비디아의 H100 GPU라든지 블랙웨일이라든지 최신의 이러한 AI GPU를 수입하고 있다라는 소문이 있었는데요. 이에 대한 보고서가 월스트리트 저널로부터 나왔어요. 특히 서버형 컴퓨터를 제조해서 납품하는 회사가 델과 SMCI가 있는데 싱가포르라든지 말레이시아 지역에서 이를 조립을 해서 중국으로 지금 보급을 하고 있다라는 월스트리트 저널의 보고서가 나오자 엔비디아가 8%대 급락세를 보여주었습니다. 자, 안 그래도 이번 3월 달부터 중국산 제품에 대해 10%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발표한 트럼프 대통령인데 이러한 기사가 나오면 엔비디아 주가에 대한 센티먼트가 당연히 안 좋아지겠죠. 엔비디아에 대한 추가적인 제재가 나올까봐 두려워한 투자자들이 엔비디아를 매도한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하지만 엔비디아의 이러한 폭발적인 성장세를 생각을 해보면 지금 110불대까지 떨어진 주가는 역시나 좋은 매수 찬스가 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어요. 자, 향후 5년 동안 예상되는 이익 성장을 보면 테슬라는 258%, 엔비디아가 2등으로 193%입니다. 자, 아직 AI 실적 성장세는 이제 시작한 거나 다름없어요.
특히 엔비디아는 이제 LLM, 그러니까 생성형 모델 AI를 넘어서 피지컬 AI 개발까지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실적이 하향세를 보일 것 같으면 새로운 먹거리를 빠르게 찾아내서 굉장히 강력한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는 게 엔비디아입니다. 현재와 같이 이런 악재성 기사에 주가가 약할 때는 잘 모아갈 수 있는 그런 투자를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엔비디아가 8% 넘는 폭력적인 하락을 보여줄 때 테슬라는 그래도 얌전하게 2.8% 하락하는데 그치긴 했습니다. 자, 하지만 지난 금요일장에 반등을 하자 이번 주 좀 반등세가 이어질 것 같다라고 생각한 여론에 찬물을 끼얹었어요. 자, 아직까지는 완벽한 반등세 있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일단 지난 제가 제시했던 테슬라 올해 좀 저가 270불대에서는 반등세를 보여주긴 했지만, 자, 아직까지 트럼프 정부발 관세 정책은 확정된 게 하나도 없고요. 경기 침체 우려감도 지금 있는 상황입니다. 상반기는 좀 어려운 주가 모습이 그려질 수 있어요. 하지만 6월 달부터 테슬라의 로보택시도 나오고 금리 인하도 어느 정도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도 하반기에는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기대감으로 현재 어려운 주가를 잘 버텨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아담 조나스에 따르면 미국의 노동인구는 1억 7천만 명이라고 하는데요. 이 중에 1%면 170만 명이 되겠는데 옵티머스가 나오면 최소 170만 명은 대체를 할 수 있겠죠. 170만 대가 옵티머스가 생산되어서 보급이 된다라고 하면은 테슬라 주가 100불의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합니다. 만약 옵티머스가 1700만 대 정도 미국에 보급이 되어서 노동 인구를 대체한다라고 하면은 주가가 1000불도 상승 가능하다라는 얘기가 되겠는데요. 이러한 포텐셜 때문에 테슬라 주가를 높게 유지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자, 하지만 이는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는 사안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당장 눈앞에 닥친 상황은 역시나 이 배터리 EV 판매가 잘 될 필요가 있겠는데, 지금 중국에는 이미 신규 모델 Y가 절찬리에 판매가 되고 있고, 자, 이제는 미국에도 인도가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TN이라고 적혀 있는데 테네시주의 테슬라의 딜리버리 센터가 되겠는데, 실제로 지금 미국에 배송이 시작되었다라고 기사가 나오고 있어요. 자, 그리고 한국에도 곧 있으면 인도가 될 것 같습니다. 모델 Y 기본 사양이라고 할 수 있는 RWD와 롱레인지가 이제 한국 시장에 인증을 받았어요. 아무래도 3월 말이나 4월 초부터 실제 인도가 될 것으로 여겨지고 있고요. 역시나 중요한 점은 중국에서 잘 팔릴 필요가 있겠죠. 중국은 이미 딜리버리를 시작을 했습니다. 중국은 모델 Y 딜리버리와 함께 FSD로 출시를 했는데 FSD 출시에 따라서 모델 Y의 딜리버리가 늘어날 것 같다라는 예상이 들고 있어요. 실제로 중국의 청두시, 큰 도시죠, 대도시에서도 모델 Y 딜리버리가 FSD 출시 이후 30%가 늘어났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자, FSD와 관련된 중국 내 인플루언서들의 리뷰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FSD is invincible이라는 말이 있는데, invincible은 무적이라는 뜻입니다. 실제로 그가 샤오팽 X9 오너, 항상 샤오팽의 NGP 오토머스 드라이빙 시스템, 그러니까 자율주행 시스템을 사용하면서 체험을 해왔던 한 인플루언서가 테슬라의 FSD를 체험을 하자 발언을 했던 사항이 FSD가 무적이라는 것입니다. FSD의 기본 역량은 far better, 훨씬 더 뛰어나다라는 거죠. than those of other system in China. 중국 내 그 어떤 시스템보다도 훨씬 더 뛰어나다라고 합니다. 자, 실제로 중국 내 자율주행 영상을 보면 잘 알 수 있어요. 모델 3 오너인데요. 자, 이쪽에서 다른 차가 오고 있고 되게 어두운 산길입니다. 이 어두운 산길에서도 지금 자율주행을 하고 있어요. 차가 한 대가 지나갔고요. 거의 180도 회전 구간입니다. 이 어려운 구간도 굉장히 차분하게 잘 해내고 있는 점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차가 돌아가는데 여기 차가 한 대가 반대편에서 오죠. 이 차를 인식을 하고 피해서 거의 180도 회전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 영상을 보면 정말 인간적으로 이렇게 운행을 하고 있다는 점 알 수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사고가 났죠. FSD 자율주행이 사고 구간을 피해서 중국에서도 이렇게 인간처럼 굉장히 운전을 잘하고 있다는 점 우리가 또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사고 구간을 피해서 완전 자율주행을 지금 제대로 실시를 하고 있죠.
자, 이렇게 눈이 내린 가혹한 구간도 이렇게 완전 자율주행을 계속해서 잘 실행을 해내고 있는 모습이 확인이 되고 있고요. 자, 무엇보다도 화렴 정정은 이 50분간 무게입으로 자율주행한 영상이 하나 올라왔어요. 지금 뭐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금 동영상이 실행이 되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50분이라는 말이 있죠. 50분 동안 무게입으로 자율주행을 해내는 모습이 지금 중국에서 공유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50분 무게입 FSD 자율주행 영상에 일론 머스크가 나이스라고 지금 답글을 달고 있어요. 자, 일론이 지금 정치만 몰두해 있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그런 것 같진 않습니다. 일론이 테슬라의 일거수일투족 모두 지금 관찰하고 있다라는 게 사실로 드러나고 있고, 중국에서는 이러한 사실들이 계속해서 여기저기로 퍼지고 있습니다. 바이럴이 되고 있는데요. 이러면 당연히 중국 내 테슬라 차량의 판매량 함께 올라갈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테슬라가 중국에서 FSD의 상표 등록을 신청을 했어요. 여기 보시면 테슬라 FSD라고 나오고 있는데, FSD를 출시를 했지만 FSD라는 이름을 정확히 사용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자, 그러자 공식적으로 지금 FSD 상표 등록을 신청을 했고요. 자, 아직까지는 신청 단계에만 그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중국 승인 기관에서 아직 승인 과정을 거치고 있다라는 점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중국에서 다시 한번 테슬라의 붐이 일어나고 있어요. 자, 이러한 부분 중국에만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미국, 캐나다, 멕시코, 중국으로 FSD 출시가 이어지면서 다른 지역으로도 더 확대될 것으로 지금 생각이 되고 있는데요. 중국에서 FSD가 잘 되면 중국보다 선진 국가라고 할 수 있는 호주나 유럽에서도 당연히 잘 될 수밖에 없겠죠. 자, 여기 보시면 테슬라 업데이팅 FSD 오스트레일리아라는 표현이 있는데, 호주에서도 지금 FSD 슈퍼바이즈드가 업데이트 되고 있다라는 소식이 있습니다. 자, 실제로 2019년산 모델 3를 가지고 계신 호주 오너분께서 FSD를 소유를 하고 있는데, FSD와 관련된 표현이 여기 바뀌었어요. 여기 보시면 전에는 뭐 풀 셀프 드라이빙 베타 뭐 이런 식으로 써져 있었을 것 같은데, 가로로 슈퍼바이즈드라는 단어가 지금 새로 들어갔습니다. 자, 그리고 테슬라의 공식 홈페이지에도, 호주 내 공식 홈페이지에도 여기 보시면 전에는 Full Self Driving Capability라는 표현이었는데, 자, 이게 Supervised로 바뀌었어요. Supervised는 현재 중국에도 출시를 하고 미국에도 출시된 그 FSD를 뜻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인즉슨 호주에도 이제 완전 자율주행 서비스를 출시한다라는 소식이 되겠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유럽에서도 여기 보시면 유로가 적혀있죠. 유로 7,500유로라고 적혀있는데 슈퍼바이즈드라는 표현이 또 들어가기 시작을 했어요. 테슬라의 엔지니어링 부사장 라스 모라비에 따르면 수개월 내에 유럽에도 FSD를 출시하겠다라고 했는데, 벌써 출시할 것 같은 분위기가 들고 있습니다. 테슬라가 약속했던 건 3월달 이내에요. 그러니까 1분기 이내에 FSD를 유럽에 출시한다라고 했는데, 자, 이렇게 중국에도 출시하는 걸 약속을 지켰죠. 호주에도 지금 출시를 하려고 하는데, 유럽에도 충분히 약속을 지킬 수 있을 것 같은 분위기가 감돌고 있습니다. 현재 테슬라의 주가는 약한 상황이지만 테슬라는 약속 사항들을 모두 준수를 하고 있어요. 자, 유럽은 대륙이죠. 유럽까지 배포가 되면은 대부분의 지역에 이제 FSD가 배포가 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테슬라의 공장이 위치한 모든 대륙에는 이제 FSD가 출시했다라고 해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모든 국가에 순차적으로 배포하는 과정을 거칠 것 같고요. 6월 달이 되면 이제 로보택시가 나올 건데, 이때 되면 아마 FSD 버전 13이 아니라 14로 바뀌면서 이 14부터는 Unsupervised FSD로 이제 완전 자율주행을 달성하는 그런 순간을 우리가 목격할 수 있겠는데요. 이렇게 되면 이제 Unsupervised FSD는 연말에 미국 전역에 풀릴 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들로도 속속 배포가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이제 거의 다 왔다라는 뜻이 되겠죠. 자, FSD의 Unsupervised의 달성 그리고 글로벌 배포는 피처폰에서 스마트폰으로 바뀌는 혁명과 진배 없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하지만 주가는 이를 선반영하면 나머지 너무 급하게 올랐다가 지금 쉬어가는 구간에 있어요. 자, 이러한 점을 메이저 세력들은 이용을 합니다. 테슬라의 이런 강력한 호재가 실제로 발현이 되기 전에, 주가에 반영이 되기 전에 이렇게 큰 갭 하락을 만들어내면서 어떻게든 개인 투자자들을 떨궈내고 혼자 다 먹으려고 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
만약 추매할 자금이 없다면 잘 버텨내실 필요가 있겠고, 추매할 자금이 있으면 조금씩이라도 매달 분할 매수를 통해서 잘 모아가시게 되면 올해 연말부터는 그래도 올해 연초에 어려운 시기를 잘 버텨낸 자신을 칭찬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오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그리고 또 하나의 호재가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조 로건 쇼에 출연을 해서 테슬라 로드스터가 3월달 내로 출시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로드스터는 큰 기대감은 없지만 로드스터마저 이렇게 빨리 생각보다 빠르게 출시를 할 수 있다라는 점은 테슬라의 움직임이 정말 재빠르다라는 것을 뜻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올해 호재가 굉장히 빠르게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나올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렇게 되면 언제 주가가 또 상방으로 튈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꾸준히 잘 인내하면서 지켜나가시기 바라겠고요. 자, 결정적으로 단기적인 주가 움직임보다는 향후 5년 정도의 긴 호흡을 가지고 테슬라를 투자할 수 있다라면 정말 큰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일론 머스크도 얘기를 하기를 5년 동안 테슬라는 약 1000% 정도의 상승을 보여줄 것이다. 이 1000%는 일단은 수익인 것 같아요. 프로핏 그로스란 말이 있기 때문에. 테슬라의 수익이 10배 올라간다라고 하면 주가도 그에 상응하게 높게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기대감을 가지고 현재같이 어려운 순간을 잘 타게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아트라운TV가 계속해서 도움을 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이것으로 방송을 마치겠고요. 오늘 방송이 도움이 되었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눌러주세요.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